그럼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쭉 그 위트겐슈타인 집안 딱 100년 만에 오스트리아 최고 갑부가 된 거예요. 그런 집안들이 수도 없이 나오죠. 그렇게 사회적으로 반감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유대주의가 19세기 후반부터 사회적으로 쫙 유대인들 다 때려 죽여. 저것들 다 배신자들이고 애국심도 없고 지들끼리만 연락하고 국가가 죽던 살던 그거는 저것들은 생각도 없는 짐승 같은 놈들이야. 그러고 이제 반유대주의가 쫙 올라온 거죠. 또 근데 그 와중에도 유대인의 좌파도 세져요. 이게 이제 막스 유대인, 엥겔스 유대인,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거의 100% 유대인들이 주도했어요. 근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그래서 처음부터 글로벌리즘이잖아요. 일국 사회주의는 스탈린이 내놨고요. 스탈린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루지아인입니다. 지금 조지아, 그루지아. 한 나라만 공산주의 갈 수 있다. 그 스탈린 때 나온 얘기예요. 레닌도 감히 그 소리 못했어요. 우리는 세계혁명 해야 된다고 얘기한다고. 세계혁명 노선, 글로벌리즘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공산주의는 글로벌리즘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5월 1일 날 메이데이에 부르는 노래가 인터내셔널, 우리 지금 용어로 하면 글로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노래를 불렀잖아요. 지금도 부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예로서 러시아의 급진 좌파 세력이 4개가 있었는데 혁명 전에 그게 다 유대인들이 주도해요. 사회혁명당 SR이라고 부르는데 유대인이 주도해요. 99.9% 다 유대인들입니다. 레닌이 이끌었던 볼셰비키, 여기가 혁명하면서 정권을 잡죠. 이거 SD라고 부르는데 혹은 볼셰비키라고 부르는데 이거 저기 뭐야, 이거 다 99.9% 유대인이죠. 레닌도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그 외할머니가 유대인이죠. 레닌의 부인 크립스카야도 유대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맨셰비키가 있어요. 맨셰비키 뭐냐,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인데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에요. 야, 공산사회 가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는 농민들, 농촌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직접 공산사회를 못 가.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좀 거쳐야 돼. 이게 맨셰비키 주장이에요. 그거 이끈 마르토프, 이거 다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유대인판이다 보니까 이제 간땡이 부은 유대인들이, 유대인 공산주의자들이, 야, 우리 공문서를 유대인 언어 이디시로 쓰겠어?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볼셰비키, 맨셰비키에서 야, 그거 안 돼. 그런 거야. 아, 그럼 알았어요. 어차피 다 유대인판인데 우리 유대인끼리 공산당 만들게. 그래서 유대인 공산당을 따로 만들어요. 그게 분트입니다. 즉 러시아 4개의 제정 러시아 때 4개의 급진 혁명 세력 4개가 다 유대인 놀이터예요. 이 정도가 되니까 이제 한 120년 전에 이제 드레피스 사건이 프랑스에서 터지죠. 제가 전번에 드레피스 사건 말씀드릴 때 에밀 졸라를 깜빡 잊고 앙드레 지드라 그랬죠. 그 이제 이게 이제 연식이 되면 이렇습니다. 국산기계가 연식이 한 지가 6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정신과 의사 하시는 지인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때 한 번 증상은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이 중요한 일이 있어서 거기에 정신이 팔리니까 제가 어저께 이제 KTX를 타고 어디 갔다가 돌아와서 서울역에서 이제 제 차를 세워놓은 데까지 간 다음에 버스를 타고 그 차 세워놓은 데에서 차를 몰고 집을 갔다고요. 그 운전거리가 한 10분 되는데 그 10분 동안 마치 술 먹은 사람처럼 필름이 끊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내 차 어딨냐. 분명히 나 운전 안 했는데 왜 주머니에 자동차 키가 들어있냐. 제가 차 키를 딴 데다 맡겨놓으라 그랬었거든요. 이 키 내 키 아닌 것 같은데 내 키는 어디 간 거야. 그래가지고 아침에 제가 집에서 한 15분 동안 패닉 상태에서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차를 몰고 들어왔더라고요. 한 10분 동안 기억이 없는 거예요. 기억이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그 이제 변명을 하자면 이제 이러니까 이제 예술의 전당 갑시다 하고 이제 택시기사 아는 양반한테 말을 할 때 말이 순간적으로 이제 전설의 고향 갑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메리아스 호텔 갑시다. 그럼 난닝구 호텔 갑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두 개는 농담인데. 그럼 기사 하시는 분들이 그걸 알아듣고 가신대요. 제가 들은 얘기로. 농담에 가면. 어쨌거나 그래서 이 에밀 졸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자꾸 앙드레지드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그 댓글에서 아주 그냥
무식한으로 저한테 아주 날카롭게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분들. 어쨌거나 이 드레이피스가 이제 프랑스 포병 장교로 들어갔는데 프랑스에서 이제 보면은 야 너희 냄새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프랑스 제국의 포병 장교까지 하려 그래 이놈들 너희 가 임마. 대프랑스 이제 그땐 공화국이죠. 공화국의 포병 장교까지 가려 그래 너희 가 임마. 그래서 이제 제거하려고 하니까 이제 쟤 저기 독일 러시아 간첩이야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이제 그 감옥에 보냈죠.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 커넥션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각거렸다고요. 그래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국내 여론만 따지면 99.9% 드레이피스 죽여라예요. 국제연대에서 살아나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드레이피스가 재심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미 드레이피스가 간첩이 아니라 그 옆에 놈이 간첩이었다는 거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정에서 재심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형집행정제 일종의 무죄로 나온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20세기 들면서 이제 그 나치에 의한 학살대로 600만이 그냥 죽어간 거예요. 그러면 나치만 학살한 거냐? 프랑스인들은 유대인 잡아다가 나치에 바쳤는데 왜냐면 프랑스는 나치 때 그 저기 어디요 그 남북 두 개의 프랑스죠. 그래서 북쪽은 나치가 직접 직할 통치 점령해서 했고 남쪽은 나치 부역 정권인 비시 정권인데 갖다 바쳤어요. 우리가 저기 그 누구죠 안내 일기 그 네덜란드 배경으로 하지 않나요? 거기서도 보면 주변 사람들이 저기 유대인 산다고 신고하잖아. 눈은 안 감아준다고요. 그 신고 안 했다고 해서 처벌 안 받거든요. 불고지죄 처벌 안 받는데도 신고해서 잡혀가게 한다고요. 오히려 이런 신고가 없었던데 어디냐? 무솔리니의 파시즘 체제입니다. 무솔리니 본인이 제가 무솔리니 가끔 귀여운 데가 있어요. 예, 무솔리니는 무솔리니의 그 저기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야, 그 무솔리니가 히틀러한테 무릎 꿇기 전에 이게 이제 그 파시즘의 계보를 보면요. 테두가 무솔리니예요. 무솔리니는 언제부터 파시즘을 표방하고 왔냐면 1918년 그러니까 세계제 1차 세계대전에 이제 참전했다가 온몸에 수류탄을 박은 상태에서 퇴역을 해요. 수류탄 파편이 있는 상태에서 그 부상을 했고 그러면서 그때 원래 가졌던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버리고 파시즘을 창시를 합니다. 그래서 민족이 전체다. 민족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전체주의란 말이 나와요. Nation is the total. 우주가 민족이다 이거예요. 민족이 우주다. 우주밖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거죠. 거기서 토탈리테리안 전체주의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솔리니가 그걸 했고 무솔리니가 이제 파시즘을 창시했고 그래서 무솔리니는 1922년인가 23년에 아주 일찍 집권해요. 그 저기 나치보다 한 10여 년 앞서서 집권하죠. 두 번째 형님이 누구냐?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냐? 오스트리아 파시즘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그 좀 작은 사람이 있어요. 이젠 고위명사들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세 번째가 히틀러입니다. 그러니까 무솔리니 입장에서는 저 막내요. 히틀러는. 근데 막내가 막 반유대 주장하고 유대인 때려 죽여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무솔리니가 한 말이 있어요. 뭐냐? 야, 그 유대인 뭐 족보로 따져서 뭐 2분의 1, 뭐 100% 유대인, 50% 유대인, 25% 유대인, 12.5% 유대인 이렇게 하는데 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아무나 다 하나 유럽인들 꼬박 들어서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아서 이렇게 보면 거기 유대인 피 다 있어. 무솔리니가 그 말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히틀러가 도이체 이버 알레스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지배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독일인 이렇게 주장하니까 무솔리니가 뭐라 그러냐? 야, 너희 조상이 숲에서 야만인으로 살 때 우리는 세계를 지배한 제국을 만들고 그 문명을 만들었어. 로마. 그 역시 원조가 격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무솔리니 하나의 어떤 패턴이 아니라 이탈리아 사람들이 좀 그런 종류에서 널널한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영화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우리 아시죠? 인생은 아름다워. Life is beautiful. 그 이탈리아에 사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상당히 널널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무솔리니가 히틀러한테 굴복해서 이탈리아에 있는 저기 유대인들을 체포해서 이제 그 히틀러의 집 가스 수용소 아우슈비츠 같은 데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 널널하게 전시에도 널널하게 사는 그 과정이 그려져요. 그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하니까 저런 게 나오지. 만약에 저걸 프랑스를 배경으로 해, 독일을 배경으로 해, 저 못 나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쭉 뭐냐면 이 유대 국제주의의 뿌리를 말씀드린 게 특히 유대 국제주의는 원래 좌파였었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런데 이제 이러다가 20세기 초반에 왕창 학살을 당했단 말이에요. 학살 이후 유대인들은 그게 좌파든 우파든 어떤 생각을 하게 됐겠냐.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봐야 돼요. 참 유대 이 공산주의자 정말 독합니다. 어느 정도 독하냐. 자, 유대 국제주의자들의 마지막 누구나 인정하는 심볼은 누구냐. 스탈린한테 숙청당해서 멕시코로 갔다가 멕시코에서 암살당한 트로츠키죠. 근데 트로츠키를 누가 암살했냐? 유대 국제주의 공산주의자가 암살했어요. 그 암살자는 내가 유대 국제주의자로서 사회주의의 조국 소련의 오다를 받겠다야. 소련의 오다를 받아서 트로츠키 너 죽이겠다는 거예요. 트로츠키가 이 여성 편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미국의 한 20대 초반에 아주 갑부집 그 딸내미인데 이게 공산주의 좋아갖고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여자야. 이 여자랑 트로츠키가 좀 그 꼬맹이 여자애랑 친해요. 또 이 여자애가 이 그 암살자를 한 이 유대인 공산주의자랑도 친해. 그래서 이 여자애가 중간에 다리를 놔서 이 암살자를 한 유대인 공산주의자가 트로츠키에 접근을 하죠. 트로츠키는 이게 유대인이니까 국제주의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국제주의니까 자기 국제주의 노선에 찬성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집안에 들인 거예요. 그런데 트로츠키의 계산과는 달리 이 암살자 입장에서 난 국제주의자로서 스탈린, 소련, 국제 공산주의의 종주국의 오다를 받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그 트로츠키의 그 요새 같은 집에서 멕시코에 있던 암살하고 현장에서 사살된다고요. 자기 목숨 걸고 트로츠키 죽여버린 거예요. 뭘로 죽였냐? 얼음도끼라고 번역을 하는데 얼음도끼가 아니라요. 우리가 흔히 피켈이라고 말하는 거 있죠. 등산할 때 이렇게 앞 뾰족하고 이렇게 지팡이처럼 생겼는데 위에 뾰족한 그 쇠달린 거 그걸로 찍어 죽여요. 트로츠키를. 그러니까 이제 찍어서 트로츠키 거의 그냥 치명상 입혔을 때 버디가드들이 튀어들어와 갖고 총으로 현장에서 쏴 죽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아주 독종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 600만씩 죽고 이러니까 전후에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됐겠냐. 좌우를 떠나서. 참고로 우리가 유대인들 함부로 이렇게 폄하하면 안 됩니다. 우파도 엄청 훌륭한 사상가 많고요. 특히 대한민국 건국에는 유대인들이 깊게 작용을 했고요. 대한민국의 그 차관 도입 박정희 정부 때 그때 유대인이 나서지 않았으면 차관 못 들어옵니다. 신용이 없어서. 그때 나선 유대인이 누구냐? 추정컨대 갈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북서부 그 저기 어디야 그 폴란드의 남동부 거기에 유대인들이 한 80만 모여 살다가 다 학살당했는데 거기서 도망 나온 젊은이로서 동아시아 쪽에 와서 국제금융브로커로 떠돌면서 자리를 잡고 일본인 여인과 결혼한 유대인 금융가 아이젠버그입니다. 아이젠버그 사장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살아남은 대기업들 중에 아이젠버그 차관 안 쓴 데 없습니다. 이 아이젠버그가 없었다면은 그 박정희 대통령이 차관 못 걸었어요. 그럼 아이젠버그는 언제부터 한국을 드나들었냐? 프란치스카 여사의 부름을 받고 운함이승만 때부터 드나들었습니다. 프란치스카 여사 last name 도너입니다. 도너는 전형적인 유대인 성이죠. 그래서 저는 도대체 프란치스카 여사가 아이젠버그를 어떻게 알았겠냐? 프란치스카 여사는 오스트리아 수도 인근에 있는 빈 인근에 있는 인저스버그라는 소도시인데 우리로 치면은 안양 혹은 의정부와 서울 정도의 사이입니다. 인저스버그 출신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 집안이 원래 갈리시아 출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프란치스카 여사의 집안이. 제가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한번 가서 조사해 보겠는데 유대인들은 대가족 커넥션이 있으니까 자기 동양의 후배를 알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이젠버그를 미리 알았을 거다. 그래서
이 아이젠버그가 우남 이승만 때부터 한국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남한테도 인사를 드렸었고 박정희 때 다시 인사를 드리고 그때 차관을 어레인지한 겁니다. 그리고 우남 이승만 때 보면은 미국 민주당이 원하는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남 이승만의 후원 세력 다 유대인들이에요. 대표적인 후원 세력이 워너메이커죠. 그 당시에 록펠러랑 같은 급의 세계적 갑부고 엄청난 그 자선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남 쪽에 돈을 대서 우남이 1910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돌아온 다음에 대대적인 YMCA 운동을 우남한테 돈을 댄 게 아니라 존 머트한테 돈을 댔죠. 존 머트가 플래처 브록만 이제 이름 기억난다. 그걸 엮어갖고 우남이랑 같이 해서 한국에서 YMCA 운동을 벌이기로 했는데 그게 기독교 간판 걸은 새마을 운동입니다. 현대문명 가르치고 현대기술 가르치고 그래서 이걸로 전국 조직을 쫙 밀고 나가니까 일제가 겁이 나서 사건을 조작한 게 백오인 사건이고요. 백오인 사건 때 우남을 죽이려고 했는데 우남이 교계가 포장을 해서 꽁꽁 싸갖고 미국으로 보내버리죠. 미국 가서 그 자기 은사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건 추정입니다. 우드로 윌슨과 미국 행정부 잡고 흔들어서 당시에는 미국말 꼼짝없이 들을 때거든요. 일본이. 그래서 2심 때 백오인 사건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죽은 사람 빼고 또 서너 명 감옥에 남는 사람 빼고 나머지 거의 다 90몇 명 풀려나 버리잖아요. 무죄로. 집행유예도 아닙니다. 무죄로 풀려납니다. 1심에서 다 유죄받았던 사람들이. 이게 다 유대인들이 연결돼 있어요. 여기에 지금. 그래서 유대인 전체를 다 냄새나는 것들, 큰일 날 것들 이렇게 욕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존중해야 되는데 존중심은 또 존중심이고 그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특히 왜 이렇게 PC 좌파, 미국 학계, 미국 미디어, 미국 법조 이거 다 유대인들 인맥들이 아주 그 인맥을 등등하게 구축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 민주당 이게 왜 이게 이렇게 그냥 암덩어리 같이 된 거야? 그건 또 현실이니까 그것대로 보자 이거예요. 이 학살 사건은 유대인들한테 어떤 충격을 줬겠어요? 우선 첫째, 주권 국가, 민족 감정 이런 거 높아지면 우리 유대인은 잡혀 죽는다. 뭐 도이체 이버 알레스, 위대한 프랑스 제국, 위대한 독일 제국 이러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권을 약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UN, EU 이런 국제기구를 아주 강력하게 육성해야 된다. 이런 그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두 번째, 전통 도덕 및 가치관은 민족 국민의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과 국민을 약화시키려면 전통 도덕 및 가치관을 약화시켜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본능적으로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주권 약화돼, 전통 도덕 약화돼, 전통 가치관 약화돼, 국제 이런 상태에서 어떤 세계를 원하냐? 자기들끼리 잘난 사람들끼리 쫙 다 연결돼 있으니까 금융으로 연결돼 있고 학계로 연결돼 있고 다 연결돼 있으니까 어느 국가든 시장, 금권, 기능적 전문 지식이 지배하는 세상 만들면 된다. 그럼 우리는 어느 국가든 날아다니면서 상류층할 수 있다. 이런 컨셉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모든 유대인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저런 것을 본능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본능적으로 저런 사고방식에 친화적이었을 거라고요. 즉 다시 말하자면 19세기에 20세기 전반기까지 지배했던 유대 공산주의랑 비교를 해보면 공산국제주의 그건 당시의 글로벌리즘이죠. 그거 유대인들이 주도한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남이 너희 소련을 종주국으로 받들지 마. 공산당으로 왜 안 되냐. 즉 공산당의 당부당이란 그래서 우남의 말에 그 말이 뭐냐면 소련 국제주의 믿지 마. 요즘 말로 표현하면 소련 공산당이 떠버리는 글로벌리즘 믿지 마. 그 소리예요 저게.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현재는 어떠냐. 포스트 모더니즘. 야 진실, 선악, 시비 그런 거 어디 있어. 다 상대적인 거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그다음 PC. 폴리티컬 커렉트니스. 이건 일상 숭배예요. 일상에 도전하는 건 다 낙인 찍는 거예요. 너 뭐 아가씨라 그래? 너 시비 거냐 누구? 너 아가씨란 말 쓰지 마 임마. 너 무슨 저기 뭐야 뭐 가정부라 그래? 너 사람 차별하냐? 가정관리사라고 불러 임마. 너 어떻게 청소부라 그래? 야 인마 환경미화원이라고 불러. 이게 PC죠. 너 동성애 차별하냐? 너 인종차별하냐? 너 파시스트냐? 너 전쟁광이냐? 너 극우냐?
이러고 낙인 찍어버리는 거. 이게 PC란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가치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일상이여 위대하도다. 우리 모두 따뜻하게 부비부비 잘 삽시다. 이거 PC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게 전부 이 도덕 가치 다 해체시키고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이 글로벌리즘이. 글로벌리즘을 절대화시켜버린 거죠. 이러고 오다가 지금 트럼프가 이끄는 저거 그 미국의 자유보수 혁명에 딱 걸려갖고 이제 폭망하는 거예요. 몇 년 사이에 그냥 한 2, 3년, 3년 사이에 폭망하니까 발작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저기 뭐 샌더스 연설 보세요. 그 침 튀겨가면서 막 거의 발작하는 거 아니야. 그냥 노인이 막 이러면서. 이런 그 레이시스트 사회, 이런 인종차별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미국 가서 난 인종차별 한 번도 안 느꼈는데. 걔들 말 또박또박 이렇게 해주면 차별 못해요. 아 그럼 됐지. 뭐라 그럴 거야?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는 저기 슬리드 아이즈, 그러니까 눈 쪽 찢어진 동양인들 싫어. 난 칭크들 싫어. 난 떼놈들 싫어. 그걸 가지고 뭐라고 시비를 걸 거냐고. 지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데 상황이 이런데 여기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범여권에서는 지금 호남 통합한다고 난리가 아니죠.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이 네가 왜 호남을 다 독점하냐? 우리가 호남 본류다. 오케이, 열심히 통합해서요. 문재인으로부터 호남 본류로 뺐어요. 이 사람들 또 통합해놓고 또 민주당이랑 빅딜 쳐서 연합공천해서 할 거야 분명히. 그럴 사람들이. 크게 기대 안 합니다. 범야권은요. 문제가 4개쯤 걸려 있습니다. 우선 첫째 하나의 문제. 한국당이 조선중앙의 마수, 김무성의 마수를 극복할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조선중앙과 김무성에게 말려먹힐 거냐. 이게 하나 이슈고요. 두 번째 이슈. 자유통일당이 이제 엄청난 그 대중에너지를 가지고 시작됐는데 제대로 된 당원, 후보, 당뇨로 이루어진 당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두 번째가 만만한 문제 아니에요. 저 선수들이 하는 건데 거기 선수들이 이렇게 포진은 안 돼 있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유통일당 등 뭐 거기는 공화당도 들어갈 거고 비한국당이 자신들끼리 통합할 수 있을까. 이 비한국당 소통합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통합할 수 있을까? 이게 세 번째 문제고. 네 번째, 이 소통합된 비한국당 요 집단이 통합된다면 한국당과 이 조율할 수 있겠냐? 이거 뭐 까딱 조율한다 가지고 선거구마다 다 한국당 후보 나오고 비한국당 후보 같은 이게 나와가지고 일반인들이 참 굉장히 딜레마를 겪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후보 통합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국당 아무리 꼴 보기 싫어도 단지 한국당이 자기 정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상징성이 있는 그 조선중앙의 앞잡이, 김무성의 앞잡이, 그리고 뭐 친박 중에 좀 핵심 한둘, 뭐 저기 서청원, 윤상원, 윤상현 뭐 이런 사람에서 그거 맥산 15 못 넘어요. 거기만 서로 민주당이 먹더라도 선택적 대항마가 출격해야 된다. 서로 민주당이 먹더라도. 왜냐? 그렇게 해서 10석 좀 날아가더라도 그 떳떳함,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뛰면 딴 데서 30석, 40석 벌어오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자, 어쨌거나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가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공명선거 지원단으로 일단 모여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모여놓으면 앞으로 60일 동안 별일 다 벌어질 거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있다. 일단 지금부터 모이면 지금부터 모여야 되잖아요. 선거구별로. 그래서 공명선거 지원단으로 모입시다. 이것도 선거법도 잘 지키는 거고 또 선거법에 뭐 의해서 보호되는 그런 운동이니까 모이기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패찰도 차고 돌아다니면서 서로 엮여서 좀 열심히 해봅시다 그런 얘기고 이 책이 지금도 하루에 뭐 5,000권, 10,000권씩 나가요. 이런 책이 한 100만 권 나가면 아주 좋습니다. 주문하시면 10,000원에 50권 드리고요. 단체나 교회 같은 데서 주문하시면 이제 벌크로 주문하시면 50,000원에 무려 400권 한 박스가 갑니다. 무려 26페이지짜리 24페이지짜리 책인가 그래요. 24페이지짜리 책인데 한 박스가 가요. 표지도 이렇게 두툼합니다. 여기 소리 들리시죠? 허접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하고 이번 공명선거 지원단은 이제
이렇게 선거구별로 만들어지면 제가 시간이 있으면은 그 가서 그 이렇게 도와드리는데 해운대가 하태경 선거구죠. 그리고 하태경이 안 나오게 되면은 아마 조전혁 씨가 나올 텐데 저랑 친했습니다. 저 가슴 아픈 얘기인데 예, 김무성과 너무 가깝고 밤이당 갔다 왔다 했고 그래서 저는 해운대갑은 우리 공명선거지원단을 좀 하고자 합니다. 조전혁 씨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오후 7시니까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해운대갑에 사시는 주민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갑 쪽에 있는 해운대 쪽에 사시는 지인을 아시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활동들을 같이 해가려면 이제 지역 활동을 같이 해가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주로 이제 제일 활발한 분들은 이제 은퇴하시고 좀 시간이 되시는데 건강하신 분들 또 자녀 교육으로부터 이렇게 한시름 놓으신 또 그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활동을 아주 잘해 주세요. 또 전문가들도 이게 주말에 하니까 또 활동 잘해 주시고요. 010-3330-1142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탄핵 다이제스트 이 책이요. 지금 한 10만 권 정도 나가고 있는데 이 책은 이제 박근혜 탄핵과 미국이라는 주제로 한 책의 절반 분량이 받쳐져 있고 좀 책 내용이 좀 고급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자제분, 동생, 형님 탄핵에 대해서 좀 냉소적인 분들한테 툭 던지시면서 제가 이런 고민이 있어서 내가 이런 고민이 있어서 지난 3년 동안 태극기 들었다 라고 말씀하시기에 좋은 책이고요. 10,000원에 15권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오늘 글로벌리즘 전체를 한번 뒤져봤고요. 미국은 이렇게 글로벌리즘과 자유보수 세력 사이에 이제 그 건곤일척의 승부수가 붙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비해서 한국의 정치 구도는 참으로 짜증나고 한심하게 짝이 없는 상태지만 결국 지금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러한 일에 버금가는 한국에서도 위대한 정치적 승부, 진검승부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일어나게 하도록 우리 자유시민들이 분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